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최정필 변호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1항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2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 155조를 다시 인용하고 있어서 155조를 따라가 봐야 돼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는 제목을 1세대 1주택의 특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한번 읽어볼게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서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일단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 1세대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한 개를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주택을 2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종전의 주택이라고 하면은 가지고 계신 주택이에요. 이미 가지고 계신 주택. 가지고 계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그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하기 전에 이걸 먼저 사야지 2주택이 되겠죠?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이걸 이제 신규주택이라고 부를게요. 종전주택, 신규주택입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어. 그러면 이 종전주택하고 신규주택을 두 개를 가지게 된 거고 이걸 매각할 거잖아요. 이 종전주택은 이렇게 된 상태를 말해요.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이제? 원래 팔고 살면은 상관이 없는데 사고 팔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여기서 요건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걸 종전주택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1년이 지났어야 돼요. 1년 전에 이거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에 종전주택을 샀는데 2021년 1월 1일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에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특례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가져라. 요 얘기고. 취득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각호는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양도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154조 1항을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154조 1항이 아까 전에 보신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두 개를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한 게 1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양도 조건을 이제 설명할 항목의 조건에 맞추어서 양도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 경우에 154조 제1항 1호, 제2호 가목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건 예외예요. 그러니까 밑에 뒤에 읽을 어느 조건에서는 아까 말한 그 1년의 기간을 또 예외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외의 예외죠.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154조 제1항 2호 가목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가 협의 매수 수용되는 경우니까 이 뒤는 사실은 저희랑 해당 사항이 많이 없어서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앞에 것만 딱 간단하게 적용하면 앞에 시행령은 2주택 취득하고 다음 주택 취득할 때까지 1년의 텀을 둬라. 요것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목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호를 보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에 1월 1일에 종전 주택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2021년 1월 1일에 요 주택을 매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부터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2024년까지 얘를 매각해야 돼요. 그렇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 주택, 종전주택은 3년 내에 양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호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은 가로 열고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어서 보면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보겠다. 그러니까 딱 느낌적으로도 조정 대상 지역에는 조금 더 강화된 요건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뒤에를 더 읽어보면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부분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어가지고 끝까지 먼저 읽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과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남목에서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끝까지 보면은 이 2호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강화된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화된 요건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주랑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임대차 갱신권하고도 좀 문제가 다 있거든요. 요거는 좀 끊어서 얘기를 드린 다음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읽어보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 경기도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조정대상 지역에 외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새로 취득하시는 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 체결하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한 4년간 조정대상 지역이 넓혀져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주택 중에 한 주택은 어느 시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편입됐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 여기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난다. 그 난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고가 있은 후에 취득한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에 있을 때에만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에 있는 세대 전원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주택 취득하고 2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없는 주택은 이 신규 주택을 샀다고 하더라도 당장 일로 다 이사를 가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1호의 요건은 2주택 취득하고 2주택 취득한 다음에 3년 이내에만 2주택 팔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1년 이내에 이 신규 취득한 주택으로 다 이사를 해야 돼요.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가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 주택을 샀어요. 전세를 끼고 샀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가. 예를 들어서 2년간 했어. 그럼 갭이 2년간 있으니까 이게 임차인을 끼고 이 주택을 사면은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규 주택이 비워져 있어야 내가 전입을 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1년 이내에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런 주택을 취득하셔야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첨예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옥은 뭐라고 하냐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까는 3년이었잖아요. 이게 1년으로 줄었어요. 1년으로.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3년 정도면 그래도 버텼다가 뭐 매수가 문의가 안 들어오면 2년 후 차에 팔고 3년 차에 팔고 이러면 되는데 거래가 얼어붙어 있는 지역에서 1년은 되게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이 주택을 못 팔아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내놨어요. 이거 여기 다 들어왔고 나는 이사 가려고 이 집에 다 들어왔고 이제 이거 팔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팔려. 1년 동안. 그럼 1년 후에 판매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비과세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 다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과세된 주택을 어쩔 수 없이 증여를 하거나 이러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디테일하게 설계하셔야 돼요. 이 주택을 팔아요. 그리고 이 주택을 사요. 이 주택을 사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을 이사까지 해야 되고 이 주택을 팔 사람하고 계약 기간도 그거의 계약 기간에 맞춰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팅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파는 계약, 사는 계약, 그리고 사서 들어오는 사람의 잔금 치르는 계약, 여기에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계약이 1년 안에 탁탁탁탁 타이트 계약이 돌아가야 돼요. 쉽지 않죠. 전혀 쉽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핀트가 나가면 다 계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집을 계약을 했는데 이 집이 계약이 무너지면 당연히 이거 판 것도 계약이 무너지게 되고 이 계약 사고 난 다음에 이사까지 가야 되니까 2주까지 계약을 해야 되고 요거를 팔았으니까 요 판 거는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니까 이거 살 때 이거 파는 계약도 같이 해놔야 돼요. 여기까지 세팅을 해놔야 지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로얄 법무법인의 최정필 변호사였습니다.